지구 전체가 감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100년 전인 1918년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들도 약간 그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과학의 새로운 진행자, 새로운 요즘껏 MC 규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즘과학을 시작하기 전 갑자기 모르는 얼굴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 MC 혜진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까지 훌륭히 요즘과학을 진행해와 주셨던 문희희 주무관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요즘과학을 쉬시게 되어 MC 자리를 물려받게 된 국립과천과학관의 최영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물려주고 가신 이 자리, 재밌고 유익한 과학 뉴스를 꾸준히 소개함으로써 MC 혜진님만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 앞으로도 요즘과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요즘과학으로 돌아와서 요즘 다시 뉴스에 스멀스멀 조금씩 보도되고 있는 주제, 오늘은 팬데믹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에 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장으로 계신 유충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류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감염병연구센터는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데, 저는 주로 이제 박테리아가 병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딱 주제에 맞게 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패널에는 전염병에 관심이 많은 서울 문현초의 윤소루 학생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문현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윤소루입니다. 평소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요즘에는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은데 감염병에 걸릴까봐 걱정돼서 동생들이 집에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동생들을 아껴줄 줄 아는 진짜 착한 학생이네요. 자, 오늘 주제가 팬데믹인데, 저는 팬데믹을 말을 들으면 이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라고만 생각이 들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소루 학생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팬데믹은 크게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정확한 의미와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팬데믹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팬데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데믹이란 말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붙는 단어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WHO라는 국제보건기구라는 곳에서 나누어진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단계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이라는 말은 이제 전체라는 뜻이고, 지구 전체가 감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게 6단계고, 5단계는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은 조금 어려운 말로 국지적으로 감염병에 걸려 있는데, 뭐 특정 몇 개 국가가, 안 그러면은 뭐 아시아 대륙이 감염병에 걸려 있다, 뭐 여기에서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팬은 전체고, 에피는 아주 조그만 소규모로 발생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알면 좋은 게 엔데믹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또 알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엔데믹은 풍토병입니다. 풍토병은 감염병이 지속해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뭐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면 뭐 말라리아나 뭐 다른 또 바이러스 병 같은 게 매년 발생하는 걸 엔데믹, 즉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팬데믹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지정되는 기준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에 지정한 코로나, 이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진짜 다들 힘들었잖아요. 네. 소루 학생 어땠었나요?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열이 심하게 나고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엄마 뱃속에 셋째 막내 동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러기 위해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팬데믹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같이 이제 더울 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계속 끼워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면 내가 기침이 나올 때 마스크를 낀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을 씻는다든지 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위생 상태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는 이제 뭐 백신 개발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뭐 예방을 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100년 전인 1918년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돌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때 인구가 20억 명이었으니까 20억 명 중에 5천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80억 인구 중에 1,500만 명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적당한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백신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진단이라는 게 100년 전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열이 있구나 안 그러면은 뭐 기침을 하구나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집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다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염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감염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격리시키는 거였죠. 왜냐하면 감염병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코를 뭐 이거 굽여가지고 감염이 됐다고 하면 엄마는 큰 방에 있고 우리들은 작은 방에 있고 뭐 이런 어떤 격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번이라서 사망자가 확실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손을 씻고 위생에 신경 써야겠어요. 신속히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통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백신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보통 짧게 잡아서 한 10년 정도, 길게 잡으면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것도 정말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 때고 대부분의 백신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에서는 정말 운이 좋게 1년 안에 백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후 1년 안에 저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들었던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가장 심했던 전염병이 패스트라고 해요. 사망자가 아주 많은 병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야기 계속 발전했는데도 그렇게 사망자가 많은 병이 올 수 있을까요? 저 최근에 조류독감이나 니파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제2의 코로나가 될 수 있다라고 뉴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파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주로 발생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니파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니파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올 기회가 없을 겁니다.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이 문제냐? 니파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팬데믹 사례에서 보면 이런 감염병의
그 팬데믹이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패스트를 이야기하셨지만 패스트는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생제가 개발됨으로 해서 세균에 의해서 패스트가 일어나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인수공통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처럼 비말이라고 해서 기침을 통해서 작은 침방울들이 이제 사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가 아주 빠른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어떤 아주 극히 적은 확률이지만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전염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이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감염이 됐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미 육군의 훈련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스페인에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 스페인에 참전한 1차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많이 이제 퍼진 형태입니다.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세상에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팬데믹 바이러스나 균에 한 번에 감염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여러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끼리 싸워 이긴 한 가지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아주 재미난 질문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잘 모릅니다. 아직 전문가들도. 근데 바이러스들도 약간 그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서.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폐를 좋아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장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야 내가 폐에 먼저 가. 그러면 먼저 차지한 폐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워낙 그 폐에 감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폐에 감염하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별로 발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인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들이 공간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감염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감염돼 가지고 아주 더 심한 병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보면 여러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돼 가지고 심하게 감염된 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거기에 대한 면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더라도 그 면역으로 어느 정도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바이러스들 한꺼번에 저희 면역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는 한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해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감염되는 예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팬데믹이 또 지정이 된다. 네. 하면 이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 기구가 네. 있다고 하던데 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WHO라고 하는 기구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기구, 단체고, 이 단체는 이제, 향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이걸 대항해야 할지에 대한 팬데믹 협약 같은 걸 뭐 채택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1월 달에 WHO에 탈퇴하면서 이제 전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질서가 재편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이제 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백신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준비하는 연구를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박사님한테 요즘 과학 공식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소루 학생처럼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요즘 과학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책을 하나 추천해 준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지나 클라타라고 하는 이제 그 기자가 적었던 독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독감이라는 책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과학자들이 다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키모의 동토 지역에 있는 1919년도에 그러니까 그 얼어 있던 시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바이러스 분리한다든지 그게 진짜 사람한테 감염되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아주 재미난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고 조금 부끄럽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출간한 뭐 살리는 균, 죽이는 균, 서로 돕는 균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적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뒤쪽에 제가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감염병구센터를 뭐 이끌고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적어놨는데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루 학생이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증이 다 풀렸을까요? 네, 오늘 감염병 연구의 전문가이신 류충민 박사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영광이었습니다. 팬데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팬데믹은 단순히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뭐 경제적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 또 경제적 타격 때문에 심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힘듦을 겪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